이 연구는 제가 고양시각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를 했었던 연구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기업과 기업 정부 관련된 입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연구를 보완을 해서 2020년도 기준 자료로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 관련 연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 그 선언 부분과 관련된 지선택과 기업의 지선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선행 연구, 그리고 실질적인 분석 결과 시사점을 다시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고 여기에서 기업마다 그 인적 자원, 인재에 대한 속도의 중요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 인재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업과 관련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보충을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우선 그 이전에 그 산업단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주 환경이 좀 다소 부족한 그런 제조업 활동에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제조업 중심의 그 기반을 갖춘 산업단체 중심의 그런 그 일자리 조건 어떻게 보면은 도시 내에 청년산업단지라든지 도시에 입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창조적 인재, 창조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됐었고 관련해서 미처도 프로에다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내 입지, 기업의 입지와 관련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좀 인접해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관련된 강남 지역이라든지 서울 중심으로 한 세개 연구원, 여의도권, 그다음에 도시권, 경로라든지 중부가 있는 그리고 상속역을 중심으로 한 강남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보안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입지를 같이 함께 분석을 하고 실질 분석을 하고 이럴 그대로 시사점을 마련하는 연구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기업뿐만 단순히 일자리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과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역 인적 자원, 단순한 인재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 아니라 고학력 인재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나 이론들 그리고 분석을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기업들이 밀집하는 경향이 있는지 인재들이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로 해서 밀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공간적 자기 상발성을 발휘한 공간개방 요령이 적절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OS 일반 행정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공간적 자기 상발성이 부여한 공간개방 분석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자리랑 기업의 입지, 산업과 관련된 이론들 어느 정도 더 남았을 텐데 이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은 기업 혁신과 관련된 부분 중에 슈펜터가 주장했던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혁신적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 슈펜터의 가설과 관련한 연구 긍정적인 것과 반대 논의들이 폭증하게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으로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기업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혁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의 그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직접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산업 생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혁신이 강구가 된다는.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기업 서비스 공급자, 대학, 연구소를 직접 해서 경제, 협력하는 지리적인 집중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계하는 그런 발전 전략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창조도시화에는 2000년 플로리다라는 도시의 경제적인 성장은 창조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런 가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우선이 아니라 창조적인 문제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도 하긴 하지만 일자리가 사람들이 있는 좋은 인재들이 있는 곳에 좋은 일자리가 유입이 된다는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얼마만큼 창조적인 문제, 좋은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이론과 사용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관련해서 연구의 그 변수들을 선정을 할 때 이 어메니티 요인들, 정조학 주변과 관련된 요인들, 그리고 또 기업이 입지를 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들, 지역의 경제적인 요인들, 산업 입지와 관련된 또는 관련된 기반 시설 측면에서의 요인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석사 이상의 고학력 인재들,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1인당 GRDP, 이 1인당 GRDP는 어떻게 보면 소득으로 소득을 대리하는 그런 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이라든지 교육 측면에서 사립학원들, 그리고 대학교, 의료 서비스, 지하철, 공원 복지, 그리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밀도라는 측면, 그리고 주택 가격들을 포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그 변수들의 그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산업단지, 기업의 산업활동을 위해서 조성된 잘 갖춰진 기반산업들이 갖춰진 산업단지는 화성시에 가장 많이 있고, 반면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RDP 같은 경우 중구가 서울시 중구가 4억 3천만 원 정도 가장 있고, 그 다음에 어메니티 요인들 중에 사설학원 수는 잘 아시는 강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문화기반 시설은 종로나 중구 일대,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랑, 공원복지 비율은 인천 중구, 청담 의사스는 서초구, 청정 등 이런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 어메니티의 교육 그리고 교통적 특성은 강남권이 좀 우수하고요.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 전문들이 우수한 특징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과 인적 자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기업들, 사업체들은 수도권 남부지역, 화성, 밑에 평택까지 고르게 분산되어 있지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좀 많이 있는, 그리고 파란색이 적게 있는 지역들인데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남부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의 동북 지역은 기업들이 굉장히 적게 있고, 반면에 대기업 분포를 보면은 좀 더 밀집한 어떤 특정 지역들, 강남권이라든지 여의도, 그 다음에 중구나 종로 도심권, 그리고 인접한 강남권과 인접한 성남 지역 일부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을 보면은 대기업 분포보다도 조금 더 집중된 그런 경향을 봅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에 좀 더 밀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이런 그 지역 특성들, 정치환경이라든지 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고학년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사선학원, 그 다음에 대학, 주택 가격, 도시 밀도, 문화기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특성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강남권과 같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 행정 지역 복지, 그 다음에 공원복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대규모 기업, 1000명 인구, 고용자 수 1000명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일자리 기업들이 입지하는 것과 다르게 의료라든지 고학년 문제가 통계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기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 인적 자원을 조금 더 고려한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 결과는 여기에서 공간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방향성을 보이는지 문화아이를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얘기는 인적 자원은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일자리나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는 일반적인 이 회계 통역보다는 공간적인 집중을 했느냐, 분산되어 있는지, 인접되어 있는지 이것은 확인할 수 있는 공간계량 모양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간계량 모양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자기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고학년 인적 자원의 공간의 자기 상관성을 고려한 공간계량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근데 분석 결과는 OLS 분석 결과는 크게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 여건이나 문화시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 이런 그 정보 여건이 좋은 주거 가치가 높은 이런 지역에 고학년 인적 자원이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위치 특성을 보면 기업에 비해서 고학년 인적 자원의 공간적 집중 성향이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근무 측면에서 위치 특성의 차이가 있다.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공간적 집중 경향이 강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일반 기업은 경기 남부 지역 하나님의 농민사도 확산이 되겠지만 대기업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적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 다음에 영향은 인적 자원과 기업 입지 정주역이라든지 어메니티라든지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규모 입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인적 자원의 영향이 존재를 하고 대기업일수록 인적 자원에 대한 인적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접근성 고학년 인적 자원이 선호하는 우수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예상과는 좀 다르게 산업단지의 영향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이전과는 다르게 산업단지가 9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주거 여건과 기업의 활동이 분리가 되는 그런 토지용 계획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경향성은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잘 갖춰진 산업 기반 시설보다는 정주 여건을 우수한 도시형 입지를 선호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학년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여건 그리고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 그리고 또는 주택 가격이 높거나 인구 밀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정규학번이 우수한 그리고 주거지 가치가 높은 지역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드는 생각은 강남동과 같은 그런 지역 특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입점 자원의 입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마다의 지역별로의 보유, 문화, 그다음에 문화시설, 정주경권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 산업 생태계의 강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에 사람이 살만한 주거지, 주택, 정주경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인재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결국 이것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가 발표한 연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전 고양 시정연구원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셨고, 제가 이걸 발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아주 속된 말로 아주 깔끔하게 그냥 중요한 요점만 해주시니까 시간도 전략이 되고 또 내용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노동시장 그리고 또 교육시장도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인재를 키우고 인력을 저희들이 양성하는 거라는 걸 통해서 노동시장으로 직업을 찾아서 보내고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부동산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부동산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교육시장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발표된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 검토에서 나왔지만 창조적이라는 그런 용어 그리고 창조 인재 그리고 혁신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아주 새롭게 저희 다가오는 그러한 논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논문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 또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분께서는 제 가장 오른쪽, 여러분한테는 왼쪽이신데 한양대학교 윤석파 교수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멀리 오셨죠, 양영준 교수님, 그리고 이 장인석 박사님은 오늘 센터장님 못 오셨고요. 그리고 바로 제 옆에가 대전과학대학교 허정 교수님, 그리고 프로페셔 연구원님 되시고, 그리고 손진수 경기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문성호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원래는 저 앞에 계셨는데 우리 남동대학교 최철수 교수님, 이렇게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여러분 왼쪽부터 시작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셨다는 게 저는 지금 나중에대학교 내봤는데 거꾸로 됐어요. 일단 이 논문 제목은 수도권을 위해서 고학력 인적 자원의 입지 특성과 이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어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서 지적한다기보다는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원이 더해져서 좋은 부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고학력 인적자원 대기업에 비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더 강한, 비교해서 강한 집중이 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대규모 기업과 고학력 인적자원은 강남군에 집중해서 일자리는 이제 수도권 외곽까지 분산됐어요. 그런 특징을 보았고, 대기업은 고학력 인적자원에 비해서 우수한 정주여건이나 교통 접근성을 더 중요시한 걸로 보여졌고요.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산업단지도 나와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또 기업적 입지는 대기업이나 일반적인 일자리 입지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인구입량의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드리겠지만 산업단지의 영향을 측정한 시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게 유의미한 제시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안관련 적정은 주거가치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는 그런 방향을 보였고요. 통계적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염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이 OLS라는 최소 제곱권 모양을 썼는데 공간적인 자기 상관을 고려하지 않아서 현대수에서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면접자의 경우에는 그 SEM이 더 적합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데 초기에 OLS 사용이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배수가 이제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서 가중동선성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귀 개수의 추정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변수가는 가중동선성 문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변수는 이제 많은 어머니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하고 개발 요소를 적절히 분석을 했어요. 지역의 소득 불평등이나 공통적도 같은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쉬워요. 많은 변화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고학년 인접자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 석박사를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사 소지자나 특정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직. 그러면 자격사, 전문직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부분을 하지 않아서 약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 변수에 있어서는 인구 변수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지하철 역수나 공원복지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감히 이거를 모델에서 제거하거나 대체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영향에 대해서 시도는 좋았지만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심층 분석이 조금 부족한 걸로 보여줬고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지만 너무 기업하고 연적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긴 했어요. 근데 제한되는 정책이 솔직히 좀 모호해요. 명확하지가 않고요. 산업단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안적인 위치 정책에 대한 그런 제안도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느끼고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통계 문제를 흘러 변수선 정책을 보면 약간 아쉽지만 정책적으로는 시사점을 구체화하고 공간 검증하고 이번에 보여준다면 아주 실효성이 좋은 부분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지적하기 때문에 훌륭한 논문이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정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에 있는 손화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아주 첫 번째 주제 토론부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어쨌든 통계 방법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뭐 다중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변수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분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책 제안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유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토론으로 저희 대학교 양용준 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양영준 교수입니다. 제주도는 아직 눈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개포가 내려보니까, 물론 뉴스로는 봤습니다만, 원래 처음 눈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여기 또 많은 여러 선배 교수님들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부담 가시겠지만,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한다고 하면,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게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봤습니다. 논문의 체계나 흐름, 완성도 측면에서는 제가 크게 코멘트를 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다만,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실증 분석 결과를 이렇게 나열만 하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이것이 중요하고 일반 기업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실증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추론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나 또는 저자의 추론 정도를 제시를 좀 해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읽다 보니까 좀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표 1에서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지표를 이제 종사자 수 나누기 인구수로 하는데요. 또 표 2를 가다 보면 사업체 수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 말고요. 배포된 논문 158페이지를 보시면 종속 변수로는 기존의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지역이 가진 어메니티와 기업 활동을 위한 계획 입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등을 선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실증 분석에서는 이제 종속 변수가 보면 인적 자원, 그다음 일자리, 대규모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구현해서 설명을 독자를 위해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대기업의 입지와 기업의 입지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160페이지를 보시면 160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대기업이나 기업의 입지로 강남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문단가에 맞지 않는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2 기초 통계를 보게 되면 사업체 수, 대규모 기업 수에서 N이 전부 다 66인데 이 66에 대한 설명이 66이 무엇일까? 수도권에 있는 시군구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학교는 65로 또 나옵니다. 이게 단순한 5기인지 본지에서 기초 통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대규모 기업과 기업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아마 대기업인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일반 사업체를 얘기하는데 분명히 대기업도 사업체 수에 아마 카운트가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업체에 대기업도 포함이 돼 있을 건데 그렇다면 대기업의 입지와 대기업이 아닌 입지로 구분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좋은 논문 잘 읽었고요. 논문의 완성도가 훌륭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양윤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보신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래서 어떠냐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특히 변수의 유관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호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성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시즌에 좀 들어가서 그에 따라서 대학별로 입시에 따라서 수도권, 수호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논문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순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고 그에 따른 지역 간의 양극화, 그에 따른 인적 자원을 반영한 인구, 부부에 대한 또 산업, 부부에 대한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그 논문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앞으로 많은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기대를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폭도 변질 가능성이라는 주장을 좀 빌어서 이 논문에 제가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문 문제가 수도권 내의 기업과 보안과 인적 자원의 입지 특성을 건데 지금 간단히 해석하면은 대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에 보안적 인적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논리적 전개를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고함의 인적 자원을 대변하는 변수, 설명 변수, 원인 변수로 석박사 이상의 통계 자료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과 기업 분포라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인적자원 분포에서 석박사의 분포도와 대규모 분포도가 정면 배치돼서 비교하고 이해하기 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로 이해됐던 부분이 인적자원 분포에서 석박사의 분포는 통계자료에서 인구조사, 인구총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소지를 중심으로 아마 파악을 분석을 했을 거라고 이해되고요. 아무래도 비교적 분포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업 분포와 인적사업 분포가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앞으로도 유성박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대기업이 석박사를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나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니 삼성전자니 또 관련된 LG 디스플레이니 연구기관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석박사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만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대기업들의 분포를 봤을 때 학사, 서강포하고 서강포, 서울대, 포스코, 캐스트, 그 다음에 연구대를 중심으로 한 학사 졸업생이 고용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석박사가 대표할 수가 있는가 변수로서라는 의문점.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 있는 종로라든가 중구에 있는 대기업들의 본사도 대부분 금융권이라든가 를 비롯한 상경들이고 또 본사의 특성상 석박사 이공계 중심의 토지적으로 강하지 않지만은 석박사 중심의 채용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효교수라는 동료교수 선정에서 인적자원을 대별할 때 석박사 이상의 분포를 가지고 논의적인 전개, 벌써 상관성이 반복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좀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은 제일 마지막 종합 부분에 종합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셨는데 정부여권은 조용으로 대기업이 분포한다. 자, 이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제 외부 강의나 학교 강의에서 투자원 강의를 할 때 강남 분포를 예를 들면서 강남에 왜 부동산 가격이 높은지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선거로 나온 정답이 바로 강남 파락군을 얘기합니다. 이 강남 파락군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정부여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달기와라는 구태의원한 논쟁을 볼 수 있지만은 이 구태의원한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의 정상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기업을 분포한다. 그렇다면 이건 악수하는 인플레이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정치여건이 좋은 쪽으로 대기업이 형성돼야 돼요. 분포가 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강남도 원초에는 논밭이었고, 분할이밭이었고 그런 것처럼 대기업, 그러니까 좀 선도적인, 선차적인 대기업의 집안 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성을 통해서 자존심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여건이 뒤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강남이 그랬던 것처럼 대기업이 강남을 분포함에 따라서 정조권 형성되고 확보이 형성되고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좀 역순환적인 논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제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송 교수님은 어쨌든 여기 이제 고학력에 대한
그 범위, 그 정의, 또 성정에 대한 그런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업과 교육과 정주 여건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에서의 어떤 시사점 또는 바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지대 전문대학교 손진수 교수님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지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논문 잘 보았습니다. 저의 학위 논문하고 좀 유사성이 좀 있는데, 제 학위 논문의 제목이 정보 서비스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논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공부 다니다가 분석을 좀 했었고, 우리 고학력자나 이런 거하고 정보 서비스하고 관련성이 좀 있어서 나름 꽤 의미 있게 이 논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논문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차별성 가치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논문에 들어가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이런 관련 연구가 없었다라고 하니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라든지, 또 그래서 이 논문의 가치가 어떻게 큰지, 그래서 앞에 선행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거에 맞춰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 논문의 차별성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 1년 섹션으로 분석을 한 거라, 제 논문은 이제 12월 분석을 좀 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10년 단위 12월 분석을 좀 해서 같이 좀 붙이면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2021년 단년을 갔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혹은 변수를 더 집어넣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반에서 이제 12월 분석을 하면은 얘기할 것들도 좀 많아지고, 또 선호 관계라든지 인가 분석 같은 것들도 얘기할 거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러한 12월 분석하는 게 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아마 그런 추가적인 분석들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도 이 입지 분석을 해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저도 이제 LQ 분석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역별로다가. 근데 이런 차이들을 그냥 차이를 봐주면 좋은데, 이런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좀 부각을 자꾸 시켜서, 차별이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게 되면 좀 균형이라는 문제가 자꾸 드러나게 돼서, 저는 좀 우리나라도 좁다고 보는데, 수도권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차이를 차별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도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 간의 과열 경쟁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어서 정책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이러한 차이가 차별로 잘못하면 읽혀지지 않도록 좀 주의 깊게 제안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다 정리해 주셨네요. 선생님 연구의 차별성에 대한 지적이, 그리고 방법론에서의 어떤 12월 분석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변수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입지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좀 균형이 나오는 측면, 그리고 좀 더 제한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창신대학교 임성호 교수님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성호입니다. 일단 먼저 좋은 논문 써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그 이론적 배경에서 보시면
기업 입지와 인적 자원 입지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그 다이아그램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이론 기반 같은 걸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는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관계를 독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게 할 수 있으면 이 논문의 흐름, 논리적 흐름을 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논문에서 실제 분석에서 봤을 때 시간적 범위를 21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와가지고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22년 2월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더 안심됐습니다. 너무 지난 논문을 걱정 많이 했는데 다음으로 이제 표 2를 보시게 되면 표본 사업체 표본 수가 66개만 하셨어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데는 이제 몰라도 실제로서는 이 사용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표 3을 보시면 R 제곱근의 수치나 수정된 R 제곱근의 값을 보시면 0.908, 0.915, 0.889 높게 나와요 아주. 그래서 혹시 다음 중 공산성 체크를 하셨는지 봤더니 여기 논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이걸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셨으면 이걸 한번 여기다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좀 더 독자가 읽기에 좀 이해하기에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공간 계량 모양 선택의 필요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OLX 등 대안적 모형과의 비교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어땠을까 하는 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연구 결과와 연계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직 재원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내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이런 걸 보여주시면 좀 더 보다 가치 있고 좀 더 독자로 하여금 좀 더 좀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에서 보시면 이 최신 문헌이 좀 쉬운 면도 되는 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논문을 좀 추가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연구를 많이 반영하시면 연구의 학문적 깊이도 높아지고 그리고 논문의 완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논문의 클러스터 입지 이런 관련되는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가독성에 대한 부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방법론에 대한 어떤 비교 설명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결과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정책 제안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남동대학교 최상훈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동대학교 최창순 교수입니다. 김리인 박사님 좋은 논문 주제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너무 재미있고 흥미있게 봤습니다. 관심 있게 봤고요. 논문의 그 완성도와 좀 질적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만 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게 잘 구성이 됐는데 우리가 계량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측면에서 솔직히 그냥 이렇게 그냥 스스로 되는데 지금 아까 같이 뒤에 보면 뭔가 14, 5천 원인가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면 앞에 다른 아마 선행 연구에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뭔가 14 모형과 뭔가 5천 모형을 갖고 지금 판단하는 그런 뭡니까 모형이 좀 소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모형 배경에서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왔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계란 분석은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소수로만 tud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이 이론으로 뒤에 아까 같이 공간 시장 모형과 공간 5천 모형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를 이게 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다른 것들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하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OLS 모형에서는 은근미터가 인적 자원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에라 모델과 그다음에 레고 모델에서는 은근미터가 미치지 않는 거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가서, 이 계량 분석에서는 계량 분석 범위 자료를 갖고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범위 내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우리 김 박사님이 이거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제 대개물소 고학력에 있는, 앞에도 한번 지적된 것 같은데요.
그 인재 확보의 유리한 지역에 대기업이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뭐냐면은 이제 대기업이 있을 때 고학력들이 찾아가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같이 결론으로는 이 책 논문 여기 그 책자의 3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종합해 보면은 대기업일수록 고학력 인재 확보에 유리한 지역에 면실한 특성을 보였다 이렇게 했는데, 마치 대기업이 고학력이 있는 지역에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표시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서울에 지금 가장 쉬운 데가 삼성전자 본사가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데 이미 여기저기서 서울의 고학력이 수출 지역에 제일 많이 분포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라고 왔기 때문에 고학력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삼성 그 고학력들이 많이 분포하는데 후에 그 삼성전자가 들어왔거든요. 하나 이래준다면. 그렇다면 아까 같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리적 비약이고 먼저 무슨 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 대형 분석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받았기 되면 이제 아까 같이 그 대기업과 대기업 입지하고 고학력 입지에서 서로 종속배를 놓고 쌍방향의 분석을 해서 서로 사고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자께서 마지막 종합적으로 할 때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입지에 대한 한 방향만 이제 분석을 했는데, 마치 기본에서는 이 쌍방향의 영향을 전해서 마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연구 원형 분석에서 나오지 않는 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게 마치 수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들, 자세한 것들은 앞서 다 했기 때문에, 또 저와 팀들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지적을 하고, 저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모형 분석에서 일단 연구적인 하는 데 그게 없는 것 같다는 말씀. 방법에서 이제 OLS와 구간 오차 모형, 그리고 시청 모형에 대한 그런 차이나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설에서의 결국 입지와 학력과의 관계에 논리적으로 좀 맞는 거라는 해설에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분이 토론해 주셨는데 이거를 동아리에서 오늘 발표하신 우리 김미영 전 연구위원님께서 답변 내지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연구하는 가치는 않기는 하지만 과제 독서를 제가 논문을 투과하면서도 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예전에 안산이라든지 화성에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 박사님들 논문들을 하다가 보면 이 일자리와 관련된 그리고 이 논문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논문으로 한번 쓰면은 괜찮을 것 같다, 좀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모형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시사적 부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는 이전에 2000년대 이전에 산업단지 개발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공업용 제조업 기반의 주거지하고 분리된 토지용 자체가 주거 상업 공업 복지 지역으로 분리되면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도시형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완 개선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잘 아시는 판교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 업종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서 정주행권도 좀 잘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했던 화성시가 가장 많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반월 산업단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주거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산업단지에 대한 영향들이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화 분석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특히나 그 마지막에 최찬승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관과에 대한 일자리가 직장을 따라가냐, 직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따라가냐, 대기업이 있는 곳에 고학력이 근처에 사는 건지, 그런 지역에 대기업을 이동을 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일자리가 우선인지 직장이 우선인지와 관련된 피부 플로우 잡스 또는 이 잡스 펄로우
피톨 이것과 관련된 문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논문으로나 보도로 작성이 된 거는 한두 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라든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논문을 쓰고 다른 곳에 시계열 분석과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해보고자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도 굉장히 좋은 주제로 후속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과 관련해서 이 모형에 대한 설명에 대한 소개 부분이 좀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학회에서도 전해적 교수님이라든지 다른 건강개념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논문으로 많이 실으셔서 이해도가 좀 있으실 거라는 이 부분은 좀 논문이나 이런 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그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좀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지자체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또 분석 단위와 관련해서 N의 개수가 66개냐 어떤 건 65개냐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게 실수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66개의 지자체를 분석 단위로 활용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남과 강남에 대한 영향 강남은 전체 66개 지자체 중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하나고, 송파도 하나고. 이 지역의 영향은 66개 중에 한두 개의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의 영향들을 미치는데 결국은 이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강남 지역과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들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들마다 예전에 한참 어느 지역, 최근에도 그렇지만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에 강남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차이와 차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에 단순하게 차이에 대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차별로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최대한 참고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우리 토론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고견을 좀 잘 반영해서 보다 좋은 논문이 돼서 학술적으로 또 큰 발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1주제 수도권 내 기업과 고학년 인적 자원의 진짜성 분석에 대한 토론 마치겠습니다. 발표하신 분 그리고 오늘의 고객 주신 우리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